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매주 이 시간이면 저희가 당뇨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함께 알아보곤 하죠. 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병원 내부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당뇨병과 소식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갖고 있으면은 소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당뇨병의 원인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잘못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 없어서 계속 소식해야 된다 그러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소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과식이 문제 됐을 적에 소식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하게 되겠죠. 그죠? 네. 미국이나 서구의 당뇨병 환자는 비만해요. 많이 먹어서. 그 미국이나 서구의 당뇨병 책은 소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식 때문에 뚱뚱해져서 그것이 나쁜 거니까. 근데 한국의 당뇨병 환자분 비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비만하지 않아요. 첫째는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음식에 소화되는 포도당이 우리 에너지원인데, 피 속에 있는 에너지원이 혈당치인데, 이 포도당이 우리면 이용당해야 됩니다. 이용이라 세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몸 피와 살로 돼 있으니까 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동화장애라고 그래요. 정상인은 췌장이 건강하니까 동화장애 잘 돼요. 소화도 잘 되지만. 그래서 당뇨병은요, 뭐가 문제면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췌장 중에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들이 망가진 거예요. 소화액은 제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동화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당이 쌓이게 되겠죠? 사용하는. 그래서 고혈당이 된 거예요. 혈당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의 특징으로 고혈당이 나타나는 당뇨병. 그런데 실제로는 저 중요한 건 자기 몸에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았어요. 인슐린 없으니까. 동화종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지게 돼서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생기고 또 이게 잘 흡수가 돼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거라면요, 확실히 적게 먹으면 포도당이 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소식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들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 망치죠? 네. 혈당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게 먹는 게 당뇨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동화종이 안 될 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몸이 건강한 경우 많이 봅니다. 잘 먹고 혈당 올라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혈당치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원료를 적게 먹는 방법이니까 소식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을 더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리한 소식은 더 몸을 망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소식하는 식이요법이 당뇨 환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죠. 이 당뇨병이라는 거,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잘 먹은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아주 작게 먹는 사람은 아주 병이 많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잘 알아요. 과학적으로 알아셔야 되는데, 첫째, 2000칼로리가 우리 보통 먹는 음식 양입니다. 정상인이. 당뇨병 환자가 먹으면은 사실 정상인은 2000칼로리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화돼 들어온 포도당 양이 혈당 올라가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포도당이. 하루 종일 나가는 포도당을 하루 종일 보니까, 당뇨병 환자 보니까 200g에서 250g 포도당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포당 1g에 4칼로리거든요. 실제로 200g 빠져나가면서 200 곱하기 4면 800칼로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미 벌써. 250g 빠져나간 경우에는 250g 곱하기 4면 1000칼로리가 빠져나간 겁니다. 실제로 250칼로리 따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2000칼로리 음식을 먹었지만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1000칼로리 빠져나가서 몸은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반밖에 안 먹은 사람이니까 몸이 반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정상인도 1000칼로리 먹으면요, 당뇨 합병증 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작게 먹으면 합병증이 다 오는 거죠. 거기다 더 적게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은 2000칼로리 먹더라도 동화가 잘 돼야 되는데, 당뇨병은 이거 망가졌으니까 동화가 안 되니까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인공췌장기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공인식법을 달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먹는 것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고민이겠어요. 제대로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또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합병증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럼 당뇨 환자들은 어떤 양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먹는 양은 바로 적절한 치료한 다음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먹는 것과는 절대로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절대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본 치료가 안 됐으니까. 이게 참 이게 얘기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올바른 치료 안 한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식이요법하고 어떤 약을 먹더라도 어떤 약이라도 몸이 좋아지지 않고 합병증 오니까 당뇨병 치료는 모르는 당뇨 치료가 잘 안 되는 치료자한테 가면은 당뇨병은 절대 낫지 않는다. 합병증이 틀림없이 앞으로 올 곳을 각오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름처럼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논의하기보다는 올바른 치료를 한 다음에 먹는 것을 정상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어느 걸 먹든 간에 당뇨 치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정상인과 똑같이 식사를 해도 괜찮은 거죠? 정상과 똑같이 식사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좀 맞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근본적인 치료, 인식법을 치료를 하면은 정사가 똑같으니까 정사가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다 똑같이 사는 거죠. 그죠? 뭐 작게 먹거나 운동도 많이 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만 근본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이분은 정상인과 똑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신 후에 다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덧 노란 은행잎이 무성해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대구에서 만난 올해 나이 66의 박용근 씨. 약 10년 전 평소보다 몸이 피로하다고 느껴져 병원을 찾았던 그는 뒤늦게 당뇨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내가 당뇨가 있다는 걸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전에는 집안에 뭐 당뇨 있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뭐 몸이 피곤하면은 당뇨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당뇨 없다고 이래 얘기하고 검사를 안 받을 정도로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갑작스레 몸이 되게 피곤하고 이랬다가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진료를 받는 도중에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당뇨는 뭐 별 관계 없는데요 하면서 의사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데 갑작스레 말이 재니까 480이 나왔어요. 그래서 480이 나온 걸 가지고 그 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먹었죠. 건강한 체질이라 평소 병원을 찾는 일이 드물었다는 박용근 씨. 하지만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합병증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발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지립니다 지금. 이게 합병증이래요. 그거는 내가 당뇨 합병증은 내가 듣기로 오늘 수치가 한 200 이상 넘어가면은 5년 후에 되면은 그게 합병증이 온다 그러대요. 그랬는데 내가 이 발이 양쪽이 다 이 발바닥이 감각신경이, 이거를 건국대학교 그 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 치원파 검사하고 다 했는데 결론이 운동신경은 살아있는데 감각신경은 마비됐다. 그래,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이 보통 우리가 고개가 오래 앉았으면 지리잖아, 그죠? 지린 상태와 같이 이래 만지면은 좀 감각이 둔하고, 그만 있어도 어떤 데는 또, 침으로 찌르는 것이 말이지, 팍팍 쏠 때도 있고, 그래, 아파요. 이 부분이 감각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이래 만지면은, 좀, 뭐랄까, 뿌덕하게 그렇고, 이거 움직이는 것도, 이래 움직이면은, 여기에 또, 신경이 죽었는 게 표가 나요. 움직이면은. 그러고, 운동신경은 괜찮아요. 이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운전도 할 수 있고, 예, 그래, 생활에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예. 당뇨약으로 치료를 했던 과거에는
혈당 수치가 불안정했다는 박용근 씨. 그랬던 그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치료 방법은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 약 먹었을 때는 수치가 요만치 정밀하게 조정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그걸 100%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 한 9년 됐으니까, 그죠? 잘 기억은 못 하지만은, 그만치 조정이 덜 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조정이 안 될 당시에고, 약을 먹을 때,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덜 된다 싶어가지고, 조정이 덜 된다 싶어서 지금 이걸 바꾸고 나서 이제 좋아졌으니까, 난 제가 생각에는 약보다는 이게 10배, 20배 더 나았다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이 또 그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그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강도가 센 약을 먹어야지만 혈당 수치가 안정이 되었던 이전의 치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당은 그때 당시는 약을 먹었을 때도 7, 80 됐을 거고, 내가 알기로 그것도 한 160까지 내려오긴 내려옵디도 약을 좀 센 걸 먹으니까, 그걸 내려오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105, 60 식후에 혈당이, 식전에는 80, 90, 여튼 110 이하입니다, 지금은. 합병증으로 인해 몸이 힘들었지만, 현재 건강해진 몸 상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박용근 씨. 그가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당뇨도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내려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인슐린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슐린 치료를 주사를 가지고 매일 맞아가면서 한다 하면은 그건 또 거부감도 좀 있을 거고, 기계를 차고 하면은 최후에 이 기계를 찬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에 사람들은 약 먹다가 안 되면 주사 맞고, 주사 맞다가 안 되면은 기계 찬다 이래 생각하는데, 바로 기계 차는 게 제일 좋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고 또 기계로서 나는 또 덕을 많이 받고, 예, 지금도 차고 계속 차야 되지, 왜 그래서, 그죠? 예. 젊은 사람은 교수 얘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 얘기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한 4, 5년 정도 달면은 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젊다 하는 게, 한 50 전후까지는 좀 젊다고 보면은 한 4, 5년 되면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하반기에 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나라 67이니까, 58에 달아가 지은 거지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는 뗀다 하는 그 과정은 내가, 그래 되면 더 좋고, 그런데 그 과정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지금 현상 유지만 돼주면 고맙게 생각하죠. 네, 화면으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 보니까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몸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거든요. 이분이 받는 이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환자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어요. 인공 췌장기인데, 쉬운 말로 인슐린 펌프라고 그래요. 당뇨 환자는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장기,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기는 인슐린 이렇게 똑같이 기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전자기구로 이용해서. 마치 진공장 똑같죠. 그러면 정상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신장이 망가진 사람은 인공장기 신장 달면은 정상과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죠? 네. 심장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췌장이 맞으니까 인공췌장기를 달면은 저는 똑같이 맞춰지는데, 먹력을 맞거나 인슐린 한두 번 주사 맞는 것은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하루에 한 번 보니까 대포형 인슐린으로 24시간 지속하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공급되니까 이쪽에는 저혈당이 오죠. 고혈당 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네, 이렇게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이 앞에 표를 보니까요, 그래프를 보니까 이 패턴 자체가 정상 췌장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인슐린 펌프에만 의존하다 보면 췌장 기능이 좀 악화되거나 떨어지진 않을까요? 이 3년 전에 세계 당뇨학회 유로 당뇨학회 스웨덴 달린 데서 발표한 것인데 보면은요, 췌장 기능이 증가해요. 1년이나 3년, 4년. 혈당 기능이 정상화되고. 이렇게 정상화되면 완치가 되는 거죠. 합병 예방되고. 그래서 완벽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당뇨학회 작년에 발표한 것도 보면, 금년도 발표했는데 보면은 이게 췌장 기능이 증가해요. 치료에 따라서.
보세요. 1년 이런 사람은 더 많이 증가하고 10년 사람 조금밖에 지나가죠. 그러니까 초기 때부터 치료하면은 치단기를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어. 1년 이런 사람은 1년 되면 거의 95% 기계 뜨고 나버리죠. 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치단기는 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 치단이 회복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오히려 췌장의 기능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리한 소식 없이도 혈당 관리와 당뇨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실제로 치료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의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화된 치료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온 우리 교수 얘기도 봐도 남경의대 병원은 당뇨 환자가 들어오면 몽땅 다 인슐린펌을 치료한대요. 왜냐하면 좋아지니까. 이렇게 좋은 치료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다들 인슐린펌프 치료를 열심히 하죠. 그거 제가 추산하는 500만 명 이상 것도 거의 더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인슐린펌프 치료로 건강을 찾고 있는 거죠. 굉장히 보편화된 치료입니다. 네, 그만큼 안전성이나 치료 효과 면에서도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전 세계 미국 FDA나 미국 식품학청이나 유럽 식품학청이나 한국 식품청에서 다 의료기기로서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민들 안심하고 치료하십시오.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확실한 겁니다. 한국의 과학교과서에도 보면은 인슐린펌프 치료가 합병 예방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낫다고 벌써 과학교과서에도 다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보세요. 그게 다 나와서 확실한 거니까 그 과학교과서 나오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서 모두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 넣는 인슐린만 조절을 하는 건지 기초량도 계속 신경 쓰고 조절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조절을 잘못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뭐든지 쉽게 건강해지면 없어요. 교육을 받고 이제 집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심할 점도 없고요. 예, 건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조심할 점은 옛날과 같이 옛날 구식치료로 돌아가가지고 소식하는 게 조심할 점이에요. 예, 채소 많이 먹고 이런 거 참 큰 문제된 거예요. 고기도 잘 먹고 그래야 되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심할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정말 무지무지 노력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인슐린량은 식사 인슐린이랑 기초 인슐린이랑 다들 같이 조절해야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의사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판단하게 하고 한 2달이나 넉 달에 한 번씩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팀에 와가지고 교육관에서 만나고 또 우리도 만나가지고선 그 환자에 맞게끔 인슐린량 조절하는 것도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간호사가 집으로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휴대폰에 의한 유비큐터스 방법에 의해서 모든 이제 그 포도당과 혈당치 들어간 거, 인슐린 들어간 게 다들 자동으로 다 보여서 우리 교육간호사가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는 사람은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이쁜 목소리로. 그래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방청객분들의 질문까지 박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지나치게 과식을 하지 않는 이상 당뇨 환자에게 소식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인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올바른 치료는 인식펌프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 당뇨병 치료를 하지만은 이게 인슐린이 점점 적게 나오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정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어떻게 밥을 먹든지 간에. 그래서 정상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전제가 자기 몸이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당뇨병의 원인인 췌장이 망가진 걸 보상하는 인공장애 인식펌프를 달면은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완전히 낫기도 하고 합병 예방되고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채소 조금 먹어도 되고 그냥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환자들은 무지무지 건강해요. 정상보다 더 건강해요. 실제 그렇거든요. 제가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대학 교수인데 그런 거짓말 하겠어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건강해지는 건 우리가 이 환자를 봐도 알잖아요. 이 환자를 보더라도 아주 전에 치료보다도 훨씬 건강해졌잖아요. 그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체적인 치료 방법을 좋은 걸로 바꾼 다음에 좋아진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좋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먹는 것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싶은데 먹으면 된다. 즉 정상 식사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치료 할 적에는 정상 식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무리한 소식이 필요 없는 거는 바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병원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요, 당뇨병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속칭 말로 하는 카더라성의 그런 이야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알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